조금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도시에서 벗어나서 일단 살고 싶어요. 푸근한 농촌도 아니요, 탁 트인 어촌도 아니요. 우거진 숲과 사시사철 자연의 풍성함 가득. 산촌으로 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저비용이고요. 힐링하고 휴식하고 임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산촌에 살을 잃었다. 인생 2막 귀산촌. 그들의 산중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강원도 평창. 해발 1577m 개방산자락. 한 남자가 산비탈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산 속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보물 따고 있습니다. 보물? 산속에 보물이 있다? 보여드릴까요? 예. 자, 보물입니다. 손안에 가득한 빨간 열매의 정체. 바로 산양삼의 열매인데요. 이 씨앗을 따서 산 빈자리에다가 다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산을 오르며 여기저기에 심는 조재영 씨. 심은 열매의 씨가 싹을 틔우고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야 제대로 된 산양삼으로 자란다는데, 6년이라는 게 말이 쉽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자연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캘 수도 있고 어쩌다 이렇게 한두 뿌리만 남을 수도 있고. 43살, 이제 귀산촌 3년 차인 재영 씨. 대학에서 생물공학을 전공한 그는 식품 관련 기업에서 일하다 4년 전 한 대학 캠퍼스의 연구원으로 평창에 오게 됐다. 그의 연구는 주로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이를 통해 재영 씨는 귀산촌의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데, 먹을 수 있는 수신료라든지 약초류의 시장이 매우 큽니다.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여러 임산물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양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귀산촌을 결심한 재영 씨. 귀산촌인을 위한 교육을 찾아다니며 산양삼 재배 기술을 익혔고, 귀산촌 선배인 이동환 씨를 만난 덕분에 경험을 통해 익힌 생생한 조언도 얻을 수 있었다. 좋은 삼이라 하면 본미를 통해서 이 잔미들이 쭉쭉 뻗어가지고 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이런 미들이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또한 평창이 산양삼 특구 지역으로 선정돼 있어 여러 지원을 받기에 유리했다는데, 20헥타르, 무려 축구장 28개 크기의 임야를 연 600만 원으로 임대하고 초기 자본 5천만 원 중 3천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과 달리 산이 키우는 산양삼은 수확대 이외엔 일손이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이 산양삼 농사는요, 기다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귀산촌을 선택한 이들이 늘고 있다. 귀산촌 인구는 연간 약 7만 명 규모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자연에서 나오는 산물을 채집이나 채취하고 그다음에 제일 저비용 고효율을 나타내는 것이 귀산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귀산촌 아카데미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140여 명의 귀산촌 희망자들이 모였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농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비용과 높은 소득, 무엇보다 인건비 부담이 덜하다는 게 많은 이들이 귀산촌을 선택하는 이유. 약초에 관심이 좀 많아요. 평소에도 건강 쪽에도 관심이 있고 해서 단기적인 수입이 창출이 돼서 내 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귀산을 생각하게 됐죠. 임업 역시 단순히 작물을 수확하는 것만으론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재영 씨 역시 귀산촌 초기부터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접목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산양삼 대부분이 생삼 형태로 유통되다 보니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그 활용에도 한계가 있었던 상황. 가공하는 시기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뒤늦게 냉장고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다 상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손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재영 씨는 산양삼을 동결 건조해 성분부터 맛과 향까지 그대로 유지한 제품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산양삼을 넣은 유산균 분말, 두유, 초콜릿을 개발했는데 여기엔 가족들이 큰 힘이 되어줬다고. 처음에 살짝
잠깐 동안 신맛이 나는데 마지막에 산양삼 맛이 나서 정말 맛있어요. 덕분에 산양삼이 자랄 때까지 수입 없이 생활해야 하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들도 새로운 길을 개척한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다고. 산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쓴다거나 하다 보면은 뭐 새벽 1~2시 넘기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가족들이 있었기에 또 가족들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작년 여름 재영 씨는 해외 시장에 도전했다. 아직 초보 귀산촌인이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판로 개척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가 개발한 새로운 산양삼 제품은 세계 최대 삼시장인 홍콩에서도 통했다. 홍콩을 시작으로 지금은 일본과 베트남까지 재영 씨의 산양삼이 수출된다고. 3년 차는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 특별한 식구와 함께 동거 중이라는 주인공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산 6년차 김승현 씨다. 트럭을 타고 산속 깊이 올라가더니 정체불명의 뭔가를 흩뿌리는데 콩나물 대가리인데 여기 영양분이 있고 해갖고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갖다 줍니다. 이걸 먹는 애들은 바로 닭. 닭들이 하얀데 무슨 닭이에요? 예, 이게 이제 백봉 오골개라고요. 일명 하얀 오골개입니다. 하얀 오골개. 대부분이 털은 하얗고 속살은 검은 게 특징인 백봉 오골개다. 예부터 왕의 보양식으로 통할 만큼 귀한 백봉 오골개. 대구에서의 직장생활 은퇴 후 지금은 5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59살 승현 씨. 키우는 방식도 남다른데 산림 방사니까요. 풀어놓고 키우면 이 전체가 닭들 놀이터죠. 보면 뭐. 산 곳곳을 다니는 승현 씨의 닭들. 좁디 좁은 닭장에서 사육되는 닭과 달리 벌레를 잡아먹으며 자라고 운동량이 많다 보니 육질이 쫄깃하고 지방이 적은 게 특징이다. 일반 닭보다는 키우기도 수월고 또 약용 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생활했던 그가 귀산촌을 선택한 건 무엇보다 몸이 약했던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무려 4년간 준비 끝에 집을 팔아 앞으로 남은 평생을 보내 이 땅을 장만했다고. 오골개는 잠을 자는 이 공간에 알을 낳는다. 딱 보기에도 크기가 작은 달걀. 이게 초란이에요. 작죠. 닭이 태어나서 알 처음 넣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작아요. 이 달걀이 승현 씨 부부의 가장 큰 수입원. 수확할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 산작물과 달리 닭이 알을 낳는 5에서 6개월부터 일정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는데 초란이 마르지 않는 영양의 셈이라 하거든요. 아주 귀하신 분들한테 붙여줘요. 초란의 가격은 10개 8,000원으로 일반 달걀 3배의 몸값.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 산림방사로 키워져 더욱 인기가 높은데 요즘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생산량이 5분의 1로 떨어져 걱정이지만 다행히 생활에 문제는 없단다. 아궁이 앞에서 분주한 홍주 씨. 집에 지금 손님이 이거 백숙 잡수러 오신대요. 백봉 오골개와 약재에서 우러나온 진하고 뽀얀 국물. 오골개 백숙에 홍주 씨가 직접 재배해서 만든 건강 반찬들이 단골 손님을 만들었는데 진짜 보약한 제 먹은 것처럼 든든하게 먹고 가면은 생활하는데 건강한 느낌이에요. 직장 다닐 때보다 몸도 마음도 좀 더 여유로운 삶이 부부가 꼽는 산촌 생활의 매력이다. 꼴짝에 들어올 때 여기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으니까요. 체력 될 때까지 그렇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귀산촌을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56살 이승용 씨. 얼마 전부터 귀산촌을 준비하고 있다. 60대 이후를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임야를 이용해서 뭔가 좀 활용할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재배하기 쉽고 종류가 다양해 계절마다 수확할 수 있는 산나물 농사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귀산촌 멘토 이기원 씨를 직접 만났다. 귀산촌 16년 차인 이기원 씨는 20종류의 산나물 농사로 연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지역에 맞는 품목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산나물은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래도 그 고르기가 쉬워요. 기원 씨가 안내한 산속엔 곰취, 병풍취, 명이나물 등 싱그러운 산나물이 가득. 곰취의 경우 나무 및 그늘에서 자라 잡초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손이 덜 간다는 게 그가 꼽은 산나물 재배의 장점. 저장 창고라고 보면 됩니다. 저장 창고. 소비자가 없을 때 그냥 내비두고 소비자가 오면 그때 뽑아서 싱싱한 거 팔면 되겠죠. 그래서 다년생들을 심는 거예요. 가능한. 관리 못하면 이듬해 다시 뿌리가 크고 또 잎이 또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것들. 귀산촌, 이것만은 기억하자. 귀산촌을 할 때 대부분 임야를 먼저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한 작물이 내 임야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산나물의 경우 주변에 천연 비료 역할을 해줄 낙엽수가 많은 곳, 그리고 가까이 계곡이 있어 일정 습도가 유지되는 곳이 좋다. 전국 임야의 지역별 토양, 기후 등의 조건을 확인하려면 산림공간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두 번째, 작물을 심을 땅을 넓히기 위해 섣불리 나무를 베어내지 말 것. 내가 선택한 작물이 잘 자라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넓혀야 실패가 없다. 작물에 따라 주변 나무가 장점으로,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 귀산촌을 하는 것도 하나의 창업이잖아요. 수익을 발생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장기적인 그 계획을 잡아야 되고. 산이 주는 넉넉함 가득한 귀산촌. 제대로 알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꿈꾸던 귀산촌이 활짝 열린다.